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수익사업 전표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드려볼게요. 그 중에서 매입 세금 계산서와 매입 계산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는 판도라 격리실무 유튜브 찍고 있고요. 회계점검, 회계대행 교육, 세무대행, 회계감사까지 하는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 대표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교육의 모든 것 에듀파에서 강의하고 있어요. 자, 판도라님, 수익 사업을 처음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매입 세금 계산서는 뭔가요? 알려드립니다. 이거 역시 회계, 전표관리, 전표입력, 수입 사업에서 매입 세금 계산서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게 요 부분에 있잖아요. 요런 수익 사업 전표가 우리는 없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수익 사업 하는데 요런 전표 입력 수입 사업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 있어요. 왜 그러는 걸까요? 이 홍진이라는 프로그램이랑 연계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홍진에서 그 수익 사업이라는 그 사업을 시작을 하고 이제 아마 한 네다섯 개 되는 그 뭐라 그러죠? 세무사 사무소를 끼고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보고 이제 도장 찍어주고 이제 내보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수익 사업을 하는 게 있고, 또 이런 게 없으신 분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수익 사업 그 우리 세무서나 회계사무소 있잖아요. 그런 데다 맡기는 거죠. 저희처럼 세무 대행해주는 업체 있죠. 그런 데다 맡기시는 분들이시죠. 예전에 저한테 이런 걸 많이 물어보셨어요. 판도라님, 이거를 이렇게 그 세무 대행하는 업체에다가 맡기는, 세무 대행 중에서 그냥 일반 회계사 사무소나 세무서 사무소에 맡기는 게 낫나요? 아니면 여기 수익 사업 하는 이 홍진 프로그램에서 해서 하는 게 낫나요? 라고 얘기하셔서 저는 그냥 제가 직접 입력하고 제가 직접 이렇게 확인하고 싶어서 이 수익 사업 전표에다가 직접 입력을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근데 나는 그게 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저 같은 사람한테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이거를 잘 못하시거나 틀리게 입력을 하시거나 귀찮으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단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은 회계사나 세무사한테 맡기시는 게 마음이 훨씬 편하시죠. 제가 예전에는 왜 자기가 직접 하지 이거를 왜 외부에다가 그렇게 맡길까?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왜냐면 수익 사업은 내가 다 결정하는 거잖아요. 어디에다 넣어야 되는지, 이게 뭐 여기다 넣어야 되는지 저기에 넣어야 되는지 그걸 다 내가 입력을 직접 결정해서 입력하잖아요. 근데 나는 이걸 왜 외부에다가 맡길까? 그리고 심지어 뭐 부가세, 대급금, 예수금도 안 쓰신다는 거예요. 그냥 잡지출로 떨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할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이지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을 하면서 느낀 것이, 잘 모르고 게 잘 어렵다 본인이, 그러면 그냥 회계 대행을 맡겨자. 여기다 수익 사업이다 하지 말고 회계 대행 업체, 세무사 사무소나 회계사 사무소에다 맡기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많이 틀리시니까. 많이 틀리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여기다 직접 입력하시면서 막 좀 틀리시고, 또 심지어 또 뭐 있죠? 부가세 대급금이랑 예수금이랑 거의 안 맞아요. 맨날 그리고 남아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그럴 바엔 차라리 그 업체에다 맡기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전표 입력 수입 사업에서 이 매입 세금 계산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매입 세금 계산서에서 매입, 여러분 우리가 뭘 살 때 매입한다 그러잖아요. 매입하면 뭐가 들어요? 비용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드는 거죠. 매출, 우리가 뭐를 판매하는 거죠. 그러면 돈이 입금되죠. 매입, 우리가 물건을 우리가 사는 거죠. 돈이 비용이 들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세금이 붙는 거랑 안 붙는 거는 그 부가세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다. 자, 우리가 낼 돈 금액 매입에 관련된 세금 계산서고요. 세무주치 수수료, 전자세금 계산서용, 공인인서 발급 비용 등입니다. 수입 사업에 관련한 이거 세무주치 수수료뿐이 아니라 세무대행 수수료. 그래서 수익 사업에 관련하여 쓴 관리의 비용입니다. 아파트기 때문에 이 비용에 대해서 우리 그 관리 비용에 대해서는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예 이거를 비용으로 잡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써주지 않는 거고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비용에도 대급금을 써줘야겠죠. 근데 여기는 수익 사업에 대한 것만, 아파트니까 수익 사업에 관련해서 쓴 관리의 비용만 여기다 써주는 겁니다. 매입 세금 계산서, 이거 좀 주의하셔서 보셔야 되는데요. 매입 세금 계산서를 일자로 공제 처리하고요. 지출월과 세금 계산서 발급일이 상이한 경우에는 미지급 혹은 선급금 계정으로 처리를 한다. 지출월과 세금 계산서 발급일이 서로 다르면은 이거 공제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공제받지 못하니까 선급금 계정으로 처리해라, 이런 얘기겠죠. 자, 일반적인 거래를 볼게요. 자, 우리가 돈을 쓸 때는 대변에 쓰죠. 지출금액, 은행명 지출금액. 자산이 감소하고요. 비용이 발생했죠. 지급수수료라는 관리 외의 비용입니다. 이거는 이 지급수수료가 관리 비용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과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자, 그리고 관리 비용으로 쓰고요. 부가세 대급금 계정을 씁니다.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거는요, 나중에 예수금하고 이렇게 상계 처리되면서 환급받을 부가세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지급수수료 계정 과목은요, 그 관리의 비용은요, 공급가액이고요. 이 부가세 대급금은 부가세 금액입니다. 자, 관리 비용은요, 굉장히 종류가 많죠. 세무조치, 수수료, 공인인증서 발급비용, 주민화합잔치, 어버이날 행사, 분리수거 비용, 정기검진 수당 등등등등 엄청 많죠. 근데 여기 중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뭐라고요? 관리 수익과 관련된 지출, 관리의 비용, 즉 세무조치 수수료하고, 세무조치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된다고? 세무 대행 수수료. 근데 여기는 지금 그 홍지를 쓰기 때문에 제가 그냥 세무조치 수수료라고 썼는데, 실제로는 세무대행 수수료, 좀 뭐 우리 세무사나 뭐 이런 저희 회사 같이 뭐 세무 대행하는 업체에다 맡겼다거나 이런 걸 얘기하죠. 그런 거랑 그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려면은 공인인증서 뭐 4,400원 이거 쓰잖아요. 그래서 공인인증서 발행 비용, 그 비용 중에 400원이 부가세 대급금이죠. 부가세죠. 그래서 수입 사업에 관련하여 쓴 관리의 비용만 부가세 대급금이 가능하다. 다 알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알고 있으실 거예요. 자, 여기를 좀 볼까요? 저도 이거를 사실은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그냥 세금계산 발행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세금 계산서를 받고 그 다음 달에 결제를 했을 때, 즉 내가 아직 세금 계산서는 미리 받았는데 돈을 안 줬을 경우 있죠. 그럴 때는 자지출, 이거는 공급가액,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입니다. 그리고 미지급금,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표기해 주는 거예요. 미지급금. 내가 세금 계산서 이미 그 달에 받았어요. 6월 뭐 30일 날 받았는데 돈은 내가 7월 뭐 2일 날 준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6월 30일 날 미지급금을 잡아놓는 거죠. 그리고 미지급금을 실제로 지급한 날에 일반거래 비용에서 미지급금 상계 처리해주고요. 대변에 재금으로 돈 납부해준다. 이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근데 내가 돈을 이미 냈어요. 6월 30일 날 내가 돈을 냈는데 이분이 세금계산서를 7월 5일쯤에 끊어준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돈을 내가 이미 결제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선급금이라는 걸 먼저 쓰는 겁니다. 내가 돈을 먼저 냈어. 재금으로 냈겠죠. 110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세금계산서를 7월 5일 날 발행을 해줬어. 7월 5일 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줬을 시점에서 관리의 비용과 부가세 대급금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의 비용은 부가세, 죄송합니다. 공급가액, 부가세 대급금은 부가세 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한 금액을 나눠주고요. 내가 선급금으로 이미 납부한 거를 선급금을 없애줘야 되겠죠. 선급금으로 상계 처리해줬습니다. 즉 돈을 아직 안 내고 세금계산서만 받았을 때는 미지급금, 내가 돈을 벌써 줬는데 이 사람한테 나중에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는 선급금, 이런 계정 과목을 써주신다 이겁니다. 이 이유는 그 달에 받은 세금계산서하고 비용이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아까는 세금계산서였는데 이번엔 계산서네요. 그죠? 이거는 무슨 차이? 공급가액 차이. 자,
일반적인 거래에서는요, 보통 예금이 110원이고 지출 금액이죠. 자산이 감소됐죠. 그리고 지급수수료라는 관리의 비용이 발생했죠. 110원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뭐가 없죠?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게 없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뭐 수익 사업을 위해서 지출을 하는데, 우리 재활용 수거를 하기 위해서 재활용 수거에 관련된 뭐 마대라든가 이런 걸 구매를 했어요. 근데 마대를 구매했더니 얘는 비과세라서 부가세가 안 붙었어요. 그럴 경우 이렇게 써주겠죠. 비용 대 그다음에 금액, 은행명 이렇게 써주겠죠. 네. 매입 세금 계산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입은 내가 물건을 비용을 주고 샀을 때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의 차이는 부가세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 외 수입만 수익 사업을 하기 때문에 관리 외 수입에 관련된 직접적인 관리 외 비용만 요 매입 세금 계산서에 넣는다. 일반적으로 다른 관리비에 관련된 비용에 대한 거는 넣지 않고 받는 거에 대해서는 공제받지 못할 세액으로 처리한다. 부가세 대급금은 10%다. 그리고 관리의 비용은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관리 수익과 연관된 세무대행 수수료와 전자세금 계산서용 공인인사 발급 비용 등이 정도가 관리 외 비용으로 쓰인다. 그리고 우리가 돈을 세금 계산서를 먼저 받고 돈을 나중에 줄 때는 미지급금, 세금 계산서를 먼저 돈을 주고 세금 계산서를 나중에 받을 때는 선급금을 사용한다. 그리고 일반적인 거래는 매입 계산서에는 부가세가 없다. 세금 계산서의 차이는 그거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는요, 매입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나눠봤어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지 않아요, 사실 이거는 여러분, 그죠? 이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매출은 내가 돈을 버는 것, 매출 올린다. 그리고 매입은 내가 돈을 낸다. 부대찌개 생각하시면 되겠죠? 부가세 대급금, 내가 부대찌개를 먹으려면 돈을 내야 된다. 매입 세금 계산서는 부가세 대급금 이렇게 외워두시면 그 나머지 거는 매출 세금 계산서는 부가세 예수금이구나 라고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너무 날씨가 더운데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제가 추울 때 이거를 보면은 날짜 얘기는 하지 말 거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나중에 막 추우실 때 이거 보면서 덥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날마다 하루하루 오늘이 가장 젊을 때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젊을 때 하루라도 더 행복하게 살면 좋겠죠? 네, 행복하시고 다음에 뵙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어떤 분이 구독 이러시는데 저도 구독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은요, 구독 옆에 알림 설정이란 버튼이 있거든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제가 요즘 굉장히 많이 올리잖아요. 그때 필요하신 거가 알림 설정이 갈 겁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